안녕하세요. 세 번째 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파이썬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문법들 또 이제 그리고 또 데이터에 대한 자료형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빅데이터 분석 수업이 이제 파이썬 수업은 아닌데 워낙 이제 다른 과 분들도 있고 편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해서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이썬 중에서 세 가지 크게 배울 건데요. 예, 변수, 값과 자료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조건문, 반복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입출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복습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값, 변수, 자료형에 대한 것입니다. 예, 파이썬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값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나갑니다. 뭐 이렇게 오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값들 좌표 값이라든가 이런 값들이 있어야 되고요. 뭐 이제 다른 구구단 뭐 프로그래밍만 짠다고 해도 예, 그 구구단에 해당되는 그 숫자 값들을 이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값들은 이제 대상의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변수는 변화하는 값을 기억하기 위한 값을 보관하는 이제 보관체입니다. 이게 이 값을 변수에 이제 대입하는 이제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값을 여기서 는은 이제 같다라고 이해하시라기보다는 이제 이 값을 이 변수 안에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변수 왼쪽에 있는 것에 저장하는 이제 문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버그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중에서 어떤 가상의 이제 몬스터에 대한 이 정보 값들을 이제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해 놓고 기억한다고 해봅시다. 나중에 이제 이런 값들을 변형시켜 나가면서 어떤 게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예, 여기서 이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값이고요. 9, true, false 뭐 이제 여기 있는 거 값이고요.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거 이름, 레벨, 현재 HP, 해제 HP 같은 is 적, is라는 것은 이제 적이냐 이런 얘기고요. is NPC, NPC냐, true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이름이란 변수에 버그몬이란 값을 이제 집어넣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레벨이란 변수에 9라는 값을 집어넣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버그먼이 이제 레벨이 이제 올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값을 수정하면 되겠죠. 이제 10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이제 뭐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레벨이 올랐으면 이제 수정을 한다든지 HP가 이제 공격을 받았으면은 감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값을 이후에 이제 여기는 지금 처음에 버그먼에 대한 이제 값을 세팅을 하는 이런 코드일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뭐 이것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이런 뭐 현재 HP를 이제 감소시킨다든지 HP를 뭐 마이너스는 1 뭐 이런 식으로 감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코드를 나중에부터 이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값은 한번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코드 프로그래밍 중간중간에 이제 변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변수는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컴퓨터가 그때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이제 컴퓨터에 이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 지금 꺽쇠 3개 뜬 거는 이제 인터프리터로 실행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CMD 창에서 지금 이제 C 드라이브 뭐에 마이파이썬에 해서 이제 뭐 파이썬 이제 실행했을 때 이런 이제 인터프리터 환경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파이썬이란 프로그램이 지금 떠 있고요. 파이썬이란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코드를 이제 명령어들 주면은 해석을 해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을 주면은 파이썬은 이제 이 변수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기억 공간이 있고요. 이제 이게 파이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변수 이름이라는 변수 이름을 놓고 거기에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버그몬이라는 요 값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자기만의 기억 공간에 이렇게 저장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벨이라는
여기서 이제 레벨이라는 두 번째 줄에서 실행했을 때는 이제 레벨이라는 변수 이름에 변수 공간에다가는 9라는 값을 넣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막 게임을 이제 또 하다가 레벨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요 레벨을 1 증가시켜줘라. 그러면은 이 파이썬이 이제 그 명령어, 아마 이런 명령어가 될 텐데요. 꺽쇠 3개가 있고 레벨 변수를 다 쓴다고 치면은 기존 레벨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새롭게 값에다가 변수에 넣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예, 중간에 이제 나중에 코드 중간에 이렇게 꺽쇠 3개에 이런 게 이제 또 실행이 됐다고 치면은 이 명령이,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이썬은 레벨이란 공간에다가 플러스 1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원래 9였는데 9 지우고 플러스 1에서 10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값을 계속 변형시키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이 변수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값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수를 우리가 쓰고, 그리고 변수에 실제로 저장되는 것들을 이제 값이라고 한다.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그래서 이제 변수가 지금 몇 개 있나요? 그러면은 버그먼에 대한 코드를 여기까지 봤을 때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자열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숫자죠, 지금. 그래서 정수. 여기는 true, false가 있는데요. 이게 적이냐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불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비트 이미지인데 지금 대괄호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대괄호. 그러니까 여기서 요 역슬래시는 다음 줄도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다음 줄 이어져 가지고 여기까지가 전체 이제 하나의 이제 데이터인데요. 요거는 지금 리스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큰 대괄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중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뭘 나타낸 거냐면은 요 그림을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요 그림이 지금 여기를 각각을 0, 이렇게 좌표를 이제 썼다고 쳤을 때, 예, 0,0은 지금 얼마인가요? 0,0은 흰색이니까 0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0,0인 거예요. 0.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이제 줄에서 이렇게 줄에서 0, 여기도 0이고요. 0, 1, 1, 검은색을 1로 나타내고 흰색을 0으로 지금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1, 1, 0, 0, 0, 0. 그쵸? 예. 두 번째 줄은 이제 0, 0, 0, 1, 0, 1, 0, 0, 0, 0, 0, 0, 1, 0, 1, 0, 0.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를 비트, 그러니까 0이랑 1의 값에 로서 이제 그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 이미지도 이제 이런 리스트, 이렇게 이 하나가 리스트고요.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중 리스트로 지금 값을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비트 이미지란 변수에. 기술이란 것은 이제 또 이렇게 리스트이고요. 기술은 이제 두 개가 있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 대괄호 하나, 대괄호 둘, 여기고, 그다음에 여기 또 줄바꿈이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고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까지 해서 둘. 예, 그래서 첫 번째 기술 이름은 돌려차기고, 첫 번째 기술의 공격력은 2고, 첫 번째 이름의 기술의 이름은, 두 번째 이름의 기술은 박치기고, 두 번째 기술의 공격력은 1이다. 이렇게 해서 기술을 저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값들도 그래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요런 이제 구나 이렇게 문자열 같이 그것이 하나의 이제 값인 것이 있고요. 요 기술은 지금 리스트 안에 기술 뭔가 또 데이터가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이 값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그 보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명령 규칙을 잠깐 보면요. 이제 변수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마음대로 막 다 지을 수는 없고요. 이제 알파벳 소문자와 대문자로 이제 쓰고, 아까 전에 지금
그 전 슬라이드에서 이름 지은 거 뭐 레벨 이렇게 줬잖아요, 변수 이름을. 근데 제가 이제 한글로 줬는데 한글로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코딩할 때는 한글로 잘 변수명 안 짓습니다. 한글 자체를 거의 잘 안 써요. 예. 왜냐면은 이게 이 코드가 나중에 이제 공유되고 할 때 또 이제 우리 한국만 보는 게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도 보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그렇게 그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코드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뭐 자기가 재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 문자가 이런 문자가 자기 그 컴퓨터 그러니까 그 다운 받아서 쓰는 외국인 컴퓨터에 이런 문자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없고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글 때문에 생기는 에러들이 생기게 나게 돼요. 그래서 인코딩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 코딩할 때는 안 쓴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 강의에서 한글을 쓴 것은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명으로 한글도 쓸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로 이제 숫자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언더바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변수명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뭐 이렇게 내 학점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 그레이드에 뭐 2018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언더바 이제 쓰고 2018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레이드에 이제 뭐 3월이다, 3월 이제 아니면은 9월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September 이렇게 뭐 쓸 수도 있고요. 변수명을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뭐 낙타 이제 비식 표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명을 이렇게 단어들이 여러 개로 조합될 때는 이렇게 언더바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대문자 중간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워드에 대해서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문자를 쓴다든가 해서 변수명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변수명도 사실 잘 지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사실 A, B, C, D, 뭐 X, Y, Z 이렇게 지면은 사실 변수명을 지으면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간단한 코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복잡한 코드일수록 이 변수명 자체가 그것이 어떤 데이터, 어떤 값을 담고 있는지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워드가 이제 들어가게 될 때는 이렇게 한 워드 언더스코어 이렇게 쓰거나 한 워드 대문자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쓰거나 이런 식으로 변수명 지어야겠습니다. 그 외의 규칙, 다른 특수 문자는 이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변수의 첫 글자는 숫자는 안 됩니다. 예, 무조건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이썬 예약어는 이제 나중에 문법에 관련된 이런 정해진 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변수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값과 이제 변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값의 종류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 값이 무슨 값이냐, 숫자 값이냐, 문자 값이냐, 아까 전에 뭐 리스트 값이냐, 값의 종류를 꼼꼼히 따집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파이썬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자료형을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형을 명시적으로 쓰는 이유가 이제 연산에 대한 문법적 오류를 사전에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버그문 레벨 1이 상승해서 각 변수에 플러스 1을 해준다고 하면은요, 이름이란 변수는 아까 전에 이 버그문 요게 들어있었죠. 여기 요 버그문 이런 문자형이 들어있었는데 문자에다가 플러스 1 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문자형을 이라는 것을 이제 파이썬이 이제 알기 때문에 여기 이거 문자열에다가 플러스 1 하면은 이거는 정의되지 않은 연산이다 라고 여기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여기 실행을 해보면요. 근데 이제 레벨에다가 레벨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코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벨이 이미 사전에 정의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플러스 1 했기 때문에 이 플러스 1에서 새로운 레벨 변수가 그래서 10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원래는 레벨 변수가 9였는데 플러스 1에서 10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HP도 이제 플러스 1에서 10으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잘 수행된 반면이 있는 반면에 이런 문자열 플러스 이제 숫자를 더한다는 이제 연산은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이썬이나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각각의 변수가 무슨 자료형이냐, 또 이 값도 무슨 자료형이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항상 연산이 들어가거나 뭐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것에 이제 형이 맞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요 true 플러스 1도 사실 정의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에러가 정확히 날지는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타입이 안 맞는다면 여기 사실 에러가 나야 되고요. 이게 true를 여기서 다 플러스 1 한다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BT 이미지도 플러스 1 한다는 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야 됩니다. 기술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는 특히 이 값과 변수에 대해서 자료형을 꼼꼼히 따진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자료형을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연산을 수행하고자 할 때, 이 레벨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이 자료형이 플러스 1 하는 게 맞는지, 숫자형이어가지고 플러스 1이 되는지, 아니면 문자형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할 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료형의 이제 종류는 이제 총 이제 뭐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해 주는 게 9가지라고 이제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복소 수형은 뭐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8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논형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다루진 않고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 그래서 정수 뭐 1, 2, 3, 4, 5 너무 당연한 이런 자료형이고요. 실수 1.1 그러니까 점이 들어가는 딱 떨어지지 않는 1과 2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닌 중간에 이제 1.1이나 뭐 1.25나 뭐 이런 식의 그 중간 사이에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실수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형은 이제 2가지밖에 없습니다. true 또는 false. 이것은 이제 불형을 어디다 쓰냐 하면은 우리가 많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if문이라고 쓰잖아요. 이제 조건문. 이 조건이 맞냐? 예를 들어 뭐 내가 이제 시험 성적을 매긴다고 했을 때 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은 A를 줘야 되고 90점 뭐 80점 90점 사이면 B를 줘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따질 때 내가 지금 내 점수 그레이드가 일단 변수에 90을 넣었는데 이 그레이드가 90보다 크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크면은 이제 스코어가 이제 스코어가 90보다 크면 이제 그레이드에 이 사람 그레이드는 A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요. 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 이제 대소 비교하는 이러한 이제 연산식이 참고지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0인데 90보다 크진 않으니까 딱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여기가 false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조건에 대해서 true인지 false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불자료형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x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니까 컨디션이라고 하죠. 여기서 컨디션은 스코어 90 이러면은 이제 컨디션의 값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 컨디션 값에는 이러면은 이 파이썬이 마찬가지로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런 이제 명령을 실행시켰다 하면은 이제 컨디션이라는 이제 변수 이름에다가 변수 공간에 그것이 지금 참이잖아요. 참 스코어가 이제 요게 먼저 들어 있고 한다고 치면요. 스코어가 지금 90 아니 참이 아니라 거짓이죠. 90이 90보다 크진 않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false라는 이제 값이 이제 불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if 컨디션 하면은 이 컨디션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문자열 값이 있습니다. 문자열 값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많이 쓰는 이제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문자열로 들어가죠. A, B, C, 뭐 A, 1. 그러니까 이 문자열은 특히 그래서 이것이 문자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따옴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숫자 문자가 있고 그냥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문자는 이제 더하기가 안 되죠.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름 중에서 뭐 베네딕토 3세라든가 이렇게 뭐 들어가게 치면은 뭐 이런 이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3은 사실 숫자 3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실 고유의 3입니다. 문자적으로는 3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적인 1 같은 것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학번도 사실 이제 숫자적인 이제 번호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어떤 문자적인 번호잖아요. 문자적인 번호일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씁니다. 이거는 빈 문자라는 거, 그냥 빈 아무것도 중간에 문자 없이 이렇게 열고 닫으면은 따옴표를 열고 닫으면은 이거 빈 문자입니다. 그리고 문자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하나의 문자열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은 이제 따옴표를 쓴다고 했는데 작은 따옴표도 되고 큰 따옴표도 됩니다. 큰 따옴표 써도 되고 작은 따옴표 써도 되고 파이썬은 이제 둘 다 혼용을 합니다. 컨테이너형은 뭐냐? 이제 앞에 것들은 이제 단일 값을 가지는 기본 자료형들이고요. 이제 위에 이 밑에는 이제 컨테이너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값들을 또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구조체적인 데이터입니다. 자료형입니다. 데이터 자료형이요. 그래서 빈 리스트는 이제 요런 것이에요. 이제 안에 이제 값을 이제 추가하고 넣었다가 이제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순차적으로 이제 넣었다 뺄 수 있는 이런 리스트 값이고요. 원소가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 값이고 원소가 꼭 이제 정수만 이제 딱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가 같은 데이터 타입이어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1, A, B, true.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정수형, 이거는 문자열형, 요거는 불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른 데이터들이 이제 조합돼서 또 구조체적으로 하나의 값을 리스트란 값을 이룰 때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게 이제 리스트라는 이제 컨테이너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리스트는 여기고 리스트 안에 첫 번째 원소가 또 리스트고 두 번째 원소는 또 리스트고 세 번째 원소는 이제 불이죠. 이런 식의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형들은 이제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파이썬에서는 이제 기본 자료형이거든요. 이게 그 어떤 뭐 외부적인 라이브러리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그냥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자료형입니다. 기본 자료형인데, 근데 이제 C에서는 이제 이런 리스트 같은 자료형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지 않거든요. 요 위에 나온 요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는 디폴트를 제공을 해주는 데 반해서 이제 컨테이너형들은 따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 자료형으로 우리가 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저에 대해서 나타낸다 그러면 저의 이름은 이제 안홍열이고 이렇게 그리고 학과는 이제 데이터과학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 대한 자료를 리스트로 쫙 만들어서 우리 뭐 어디 함수를 실행할 때 넘겨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들을 호출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컨트롤에 가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형들이요. 근데 이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형을 아무런 이제 라이브러리 추가 없이 기본에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사실 편한 것이죠. 리스트 말고 이제 튜플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는 대문자를 쓰는데 만약에 튜플은 이제 소괄호를 씁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쓰고 튜플은 소괄호를 씁니다. 이제 소괄호를 쓴 것과 이제 리스트의 좀 차이점은 리스트는 이제 요것들 이제 수정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1, 2, 3으로 맨 처음에 값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4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을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추가하고 빼고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한 데 반해서 튜플은 그것들 추가하고 빼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스트와 튜플이 이 구조상에서는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제 첫 번째부터 원소들이 이렇게 쫙쫙 저장된다는 점에서 리스트와 튜플이 굉장히 유사한데 리스트는 이제 그 안에 원소의 값을 이제 빼거나 넣거나 아니면은 변경하거나 이런 조작들이 가능한 데 반해서 튜플은 한 번 이제 값으로 만들어지면은 조작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래서 튜플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어떤 보완이 필요할 때,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이런 제가 제 데이터를 이제 어떤 함수를 통해서 넘겨준다고 했을 때 이 함수에서 이 데이터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튜플로 넘겨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좀 약간 보안상의 이슈와 관련해서 가지고 리스트와 튜플이 차이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를 씁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이게 바뀌었네요. 제가 나중에 여기는 수정을 해 놓을게요. 여기가 이게 지금 사전이고 이게 집합이네요. 그러니까 집합이면 여기 보셔야 됩니다. 중괄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집합의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리스트와 이제 비교했을 때 또 차이점은 집합은 이제 순서가 없어요. 리스트는 이게 첫 번째 원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고 0번째 원소. 파이썬 특히 이제 숫자 셀 때 0부터 시작하거든요. 0번째 원소, 1번째 원소, 2번째 원소인데 반해서 이 집합은 여기 집합이죠. 집합은 0번째, 1번째, 2번째가 없어요. 순서가 없고 다음에 이 리스트는 중복된 값을 허용을 해요. 예를 들어 1, 2, 3 다음에 1을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 뒤에다가. 근데 사전은 이제 집합은 1이 이제 안에 있으면은 1을 또 추가를 해도 1이 또 더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을 안 하는 값들로만 이제 고유한 값들로만 이루어지도록 한 게 이제 집합입니다. 사전 같은 경우에는 키 밸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 이름 다음에 학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키 밸류로 이제 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사전을 정의할 때 제 이름, 여기는 내 이름이라는 키에 대해서 값은 이제 안홍열이고, 그 다음에 학과라는 키에 대해서 값은 이제 데이터가 아프다. 이렇게 이제 그 값들에 대해서 특정한 이제 레이블링을 달아주는 게 사전입니다. 딕셔너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많이 쓰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일단 있다고 알고 계시고요. 아마 많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약간 빠르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연산과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산이랑 함수들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값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이란 값이 있고, 아까 전에 리스트 값, 뭐 안홍열,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고, 아까 전에 뭐 레벨도 있었죠. 레벨이 뭐 10이었다. 버그몬 같은 경우에 레벨이 약간 10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도 아까 전에 뭐 2개가 있었죠.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런 값들을 어떤 중간 중간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실행이 되다가 중간 중간에 값을 이제 바꿔주고자 할 때 쓰는 것들이 이제 연산과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이제 이렇게 연산과 함수에 의해서 이제 값을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사칙 연산들이 있고 비교 연산들도 있고, 사칙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더하기 3 같은 이제 더하기에 쓰는 거. 근데 이제 이 더하기라는 것도 이제 데이터형의 자료형에 대해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1 더하기 3은 여기서 이제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덧셈인데 하면서, 이 문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어붙이기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산이 이제 그 데이터형마다 이제 다르게 정의가 돼 있다. 연산이 데이터마다 의미가 다르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연산들도 있고요. 이렇게 OR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교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1이 3보다 작다는 이제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고, 이 값은 ABC는 DEF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느낌표는 아니다, 다르다, 서로 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true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논리 연산은 이제 두 개의 논리들, 불형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맞는지 틀린지 보는 건데, AND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참여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1이 3보다 작고, 이것은 이미 거짓이고, 참이고, 여기가 true고, 여기 5보다 3보다 작다는 여기 false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true일 때만 양쪽이 AND가 이제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false가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OR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결과가 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산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의미가 다르다. 1 더하기 3은 4이지만 문자열의 1 더하기 문자열 더하기 1은 3은 문자열에 이제 대한 이제 덧셈은 이어붙이기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3이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1, 11이 이제 정수 11이 3보다 작다, 작죠? 아니 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오지만은 이거 이렇게 문자열은 이제 작다에 대해서 사전형으로 이제 이것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1로 시작하기 때문에 3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게 사전적으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 연산들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데이터 타입을 잘 고려를 하고 연산들도 이제 써야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함수에 의한 이제 이 자료 값들을 이제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함수, 요 replace라는 것이 함수인데요. 함수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한 함수 이름을 쓰고, 예를 들어 이제 len이라는 이제 길이를 이제 알려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1, 2, 3 하면은 문자열 1, 2, 3의 길이가 몇이냐는 값을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요 길이는 지금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함수를 어떤 데이터를 가로로 감싸면서 함수 이름을 이렇게 써주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함수를 쓰는 두 번째 방법은 좀 이런 나중에 이제 객체와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거는 제가 더 설명은 안 드리고요. 이렇게 이 값을 쓰고 점을 쓴 다음에 이 함수 이름을 써주고 replace, 그 다음에 어떤 옵션들은 이제 뒤에다 써주는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이 값을 감싸주면서 앞에다 이름을 써주고 이렇게 감싸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뭐 값을 써주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써주고 이렇게 어떤 추가적인 옵션을 주는 방법,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1, 2, 3이라는 값에 대해서 함수를 실행하라. 근데 replace, 그러니까 교체하라는 얘기죠. 2를 5로 교체하라 이런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결과값은, 이렇게 된 결과값은 1, 5, 3이 됩니다. 2가 5로 교체됐죠. 그 다음에 x가 1, 3, 4일 때 x.append, 그러니까 x가 지금 요 집합 변수잖아요. 리스트에 대한 값을 갖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리스트 그 값의 변수에다가 append 추가해라, 5를 추가해라 하면은 1, 3, 4에서 이제 1, 3, 4,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연산에 의해서 1 더하기 3 같이 이런 값을 이제 가공해 나갈 수가 있고, 함수에 의해서 값을 가공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이제 값을 잘 가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최종적으로 얻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머신러닝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모델도 이제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모델에다가 이제 우리 데이터 값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accuracy, 정확성 값을 얻어 나가는 과정, 이런 식으로 값을 변형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값을 변형해 나가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 연산과 함수가 있고, 함수를 쓰는 방법은 또 이렇게 그 값의 앞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고 쓰는 방법이 있고, 그 값을 쓴 다음에 점을 찍고 함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옵션들을 추가적으로 넣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가면서 값을 계속 바꿔나가는 것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제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수 실수형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인터프리터로 실행을 했을 때 타입 100 하면은 이제 타입이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이 뒤에 있는 값에 대한 이것이 무슨 타입인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정보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은 인트형 타입이다. 100.0은 실수형 타입이다. 이렇게 돌려준 것이고요. 다음에 뭐 정수형에 대해서 덧셈들, 뺄셈들, 곱셈들, 나눗셈들을 할 수가 있고요. 나눗셈이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눗셈은 정수에서 정의된 요거는 나눗셈 하나. 이거는 이제 실수 나눗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2.5죠. 2.5 곱하기 2 하면 5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수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만 나오는 몫을 구해주는 나눗셈이 있습니다. 5 나누기 2 하면은 2하고 5는 지금 이제 빼고 2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목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퍼센트의 연산은 뭐냐면은 나머지만 구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5를 이제 2로 나누면은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가 나오는 이런 연산입니다. 디브 모드는 이제 정수 나누기와 나머지를 동시에 해주는 그런 연산이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렇게 앞에가 이제 몫이고 뒤에가 이제 나머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정수형 값을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요 x라는 것이 이게 기억 메모리 공간에 x라는 이름의 공간이 되고 여기 10이 들어가는데 x 변수가 그래서 정수형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수형 변수를 이제 값을 이제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것들이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미는 요 뒤에 풀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x에다가 원래 지금 값의 값 x 10에다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다시 x에 넣어라. 그렇기 때문에 10 플러스 1 이게 먼저 계산이 되고 11이 이제 요거의 결과로 11이 나오게 되면은 이 결과가 다시 x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x가 11이 되고요. 또 x가 지금 11인 상황에서 그 값을 이제 빼가지고 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쓴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11 빼기 4에서 집어넣게 되면 x는 7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또 집어넣어라. 이기 때문에 지금 7이기 때문에 x가 7 곱하기 14에서 x는 이제 14로 바뀌게 됩니다. x 나누기 2를 해서 이제 또 집어넣어라. 하기 때문에 x는 이렇게 요 의미고 그래서 x는 7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을 이제 우리가 강제로 변환시켜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str10이라고 하면은 이 10이라는 str이라는 이 함수는 형변환 함수인데 그 정수형을 이제 받아가지고 정수형 값을 문자열 값으로 이제 바꿔주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10의 지금 문자열 1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플로트는 이제 정수 값을 받아가지고 실수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트 10 하면 이제 10.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정수에 대한 이제 비교 연산들 1이 3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안 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제 불값인 false가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2보다 작보다 같냐 true. 그 다음에 2는 3보다 같지 않냐 같지 않기 때문에 true. 그 다음에 2는 3과 같냐고 하는 이제 비교 연산은 이렇게 는이 두 개 들어갑니다. false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 타입은 이제 값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true 또는 fals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에 대한 여기가 지금 불이고요. 요것을 먼저 계산하면은 4가 3보다 크냐 해서 true가 이제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3과 같냐 그러면 true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and는 둘 다 true고 true일 때 true가 나오죠. 그래서 둘 다 참이어야 참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이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가 거짓이긴 하지만 여기가 true이기 때문에 5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not이라는 것은 이제 참과 거짓을 뒤엎는 겁니다. 3과 3이 같냐 여기가 지금 계산하면은 true가 나오죠. not이기 때문에 false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and or이 병렬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덧셈보다 곱셈을 먼저 하듯이 and 연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and 연산을 하기 위해서 좌는 이제 같지 않다. 이 false가 나오고요.
다음에 여기는 같다 true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요 연산이 먼저 되면은 둘 다 이제 true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false가 나오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이제 true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true죠. 3이 2보다 크기 때문에 true or false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예, 그 불에 대한 이 논리 연산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1, 5월 3 이런 것들은 지금 말이 안 되겠죠. 여기가 왜냐면은 정수 이거는 논리 연산은 항상 그 불 값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가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에러가 실제로 이제 파이썬을 실행했을 때 뜰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에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true거나 이제 false 같은 이제 값들이 되어야지 이제 이런 논리 연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어가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가로를 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 연산은 언제 쓰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if문에 조건문에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크냐, x가 지금 5가 들어가 있고 y가 지금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true가 나오죠. true이기 때문에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예, 여기에 지금 요거는 지금 포매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A, B, C 이렇게 딱 값이 정해진 게 있고 이게 이렇게 가로를 열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열고 이거 포매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니, 포넨트가 아니고 점 포맷이라는 함수를 쓰고 여기다가 첫 번째 이제 괄호 그러니까 지금 5,3 하면은 이게 첫 번째 괄호에는 5가 들어가고 뒤에는 이제 3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5가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3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5가 3보다 크다. 여기가 지금 true이기 때문에 이 뒤에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5가 3보다 크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이제 보시면은 문자열은 이제 이렇게 문자열 값에다가 이제 좌우가 이제 따옴표가 들어가게 되고요. x에 이제 0번째 글자 그러니까 무엇이냐고 이제 접속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 치고 이 안에 이제 그 번째 수 인덱스를 넣게 됩니다. 인덱스 번호가 여기서 지금 문자열도 이제 0번째 글자, 1번째 글자, 2번째 글자, 3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0번째 글자라고 하면은 A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 땡땡은 이제 1부터 3 미만의 이제 글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부터 3 미만의 1, 2이기 때문에 BC가 나오게 됩니다. 주시하셔야 될 게 여기가 3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3보다 작은 번째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번째 글자. 여기 오타네요. 여기가 1, 2번째 글자. 예, 다음에는 이어붙이기인데요. 이제 이렇게 덧셈을 하면은 문자열끼리 덧셈을 하면 이어붙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ABC 문자열 플러스 이제 DEF 이것은 이제 더해서 이제 ABC DEF가 되고요. 곱하기 2는 이제 반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BC 여기 빈 칸까지 해가지고 ABC 빈칸, ABC 빈칸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반복이 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in이라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AB가 A, B, C, D, E, F에 있냐? 있죠. 여기 AB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true를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B, C, D, E, F가 starts with 이게 이제 이건 함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에 대해서 이 starts with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A, B, C로 시작하냐? 이거 지금 A, B, C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true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함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값을 이제 변형해 가면서 이제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BC가 DEF보다 이제 사전식으로 작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지금 그 문자열에 대해서는 이 비교 연산자가 사전식으로 이제 이제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A가 이제 D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rue. 그다음에 111, 3도 마찬가지로 숫자 1이 숫자 3보다 사전식으로 앞쪽 배열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온다. 사전식 선호 관계를 얘기한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자열 이제 계속 보시면은 문자열 중에서 나는 그러면은 또 콤마를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스 라는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쓰고 싶으면은 그 뒤에를 이제 콤마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콤마를 어떤 문자열에 대한 그 예약된 규칙을 위한 이제 문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콤마를 또 중간에 쓰면은 이게 끝난 건지 이게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해하기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열 안에 있는 콤마에는 이제 그 앞에 역슬래시를 이제 붙여주도록. 역슬래시 콤마 하면은 이거 자체가 그냥 콤마를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끝난 콤마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문자열을 끝내는 콤마인지 아니면 중간에 삽입된 콤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삽입됐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역슬래시 콤마라고 이제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요. 역슬래시 탭은 뭐냐? 이거는 탭 캐릭터를 이제 탭 문자를 우리가 이제 탭을 띄면은 일정 간격만큼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탭 문자를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역슬래시 탭입니다. 그리고 탭을 이제 여기서 직접 탭을 이렇게 띄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역슬래시 탭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탭을 나타내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해줘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 탭이 실제로 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 n은 뭐냐? 이거는 줄바꿈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 지금 한 줄에 있는 것처럼 썼지만은 이 줄바꿈 문자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보면은 AB하고 이 줄바꿈이 돼가지고 CD 이렇게 프린트가 되게 됩니다. 줄바꿈을 굳이 이제 그 어떤 한 문자열 안에 줄바꿈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바꿈 문자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pper 이거는 이제 어떤 함수냐면은 이 앞에 있는 값을 적용해서 이제 함수로서 이제 ABC 대문자로 만들어준 함수고요. ABC 로어는 이제 이 앞에 있는 값을 소문자로 만들어준 함수. 렌은 이제 요것의 길이를 돌려주는 함수. ABC의 길이 4.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앞에 이제 함수 이름을 써가지고 뒤에 값에 대한 어떤 변형 값의 의미를 이제 변형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 앞에 이제 쓰고 뒤 함수 이름은 뒤에 써가지고 이 값을 이제 이렇게 함수를 적용시켜주는 이런 두 가지 함수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랭 해가지고 이제 랭스의 이제 줄임말이죠. 랭에서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열고 닫아주면은 이것은 지금 아무 문자가 없잖아요. 길이가 0이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거든요. 스플릿. 이거는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거 왜냐면 이거 숙제에 지금 나오거든요. 숙제에. 그렇기 때문에 스플릿은 이제 어떤 함수냐면은 이 문자열을 스플릿 쪼개준 함수입니다. 어떻게 쪼개냐? 이렇게 공백에 따라 쪼개줍니다. AB 공백, 그 다음에 CD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리스트 형태로 반환해 주는데 AB, 그 다음에 CD, EF 이렇게 원소 3개가 있는 여기 그러니까 스플릿 함수를 실행하면 스플릿이 쭉 가다가 공백이 났구나 여기서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이 원소를 하나 이제 넣고 리스트에 CD가 쭉 가다가 또 공백이 나왔기 때문에 끊어서 이제 이렇게 CD 넣고 나머지 EF도 이제 넣고 해가지고 총 3개의 원소로 가지는 이런 리스트가 나오도록 이렇게 스플릿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문자열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러면 이제 콤마로 지금 뭔가 이제 끊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의미상으로는 공백이 끊어져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통째로 하나 나올 때도 이것이 리스트 형태로 나옵니다. 얘는 끊어진 것이 없는 하나의 이제 단일체다. 이런 구조로서 이제 리스트 하나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끊어주고 싶은 문자를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이 안에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 괄호 안에다가 옵션으로서 요 우리가 끊어주고 싶은 문자 콤마. 콤마에 대해서 이제 끊어줘가지고 이렇게 3개의 스플릿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쪼개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는 이제 이 문자열에 대해서 요거 from을 to로 바꿔줘라. XY를 CD로 바꿔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는 A, B, C, D, E, F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립이라는 함수는 이 앞에 있는 문자열에서 앞뒤 공백을 지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엑셀 같은 거 많이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중간에 앞뒤로 이제 공백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백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이제 홍길동, 홍 띄고 길동 이렇게 썼다고 쳤을 때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은 뭔가 성과 이름을 구별해주는 의미 있는 띄어쓰기잖아요. 근데 앞뒤로 있는 띄어쓰기는 뭔가 그
어떤 문서적 편집을 하면서 보통 잘못된 띄어쓰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띄어쓰기가 있다면은 지워줘라 하는 것이 이제 스트립입니다. 그래서 벗겨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글자들을. 그래서 이제 스트립 하면은 이제 앞뒤로 불필요한 글자를 벗겨내지고, L 스트립은 이제 레프트 스트립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만 이제 벗겨주게 됩니다. 여기 또 못하네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L 스트립은 레프트 스트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가 지금 다 불필요한 띄어쓰기 없어졌고 뒤에만 남았고, 그다음에 반대로 R 스트립은 오른쪽에 대한 스트립이 라이트 스트립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불필요한 글자가 없어지고 왼쪽만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런 조인 함수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탭을 이거는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요 뒤에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 앞에 있는 글자를 기준으로 붙여 넣어라, 조인 합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 B하고 앞에 탭 글자가 이제 들어간 거고요. C하고 탭 글자가 들어간 거고, D, E, F 이렇게 나온 겁니다. 탭을 끼워 넣어서 연결한다, 앞에 있는 글자를 연결한다, 이런 함수고요. 이런 함수는 이제 나중에 출력할 때 많이 씁니다. 이제 그리고 포매팅, 아까 말씀드렸죠. 요 문자열에 대해서 이렇게 중가루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뒤에 있는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가루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소가 2개가 이제 파라미터 이제 포메이션 함수에 인자가 2개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중가루가 3개 있다 그러면은 값도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차례로 이제 어사인된 요런 결과를 이제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제 문자열,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 형변환 함수를 통해 가지고 형변환 시킬 수 있습니다. 문자열하고 형변환 하면은 인트 하면은 정수형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값이 나오게 되고, 플로트하고 형변하면 실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하고 ABC, 만약 여기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정수형으로 변환하라고 했는데 사실 변환될 수가 없는 ABC 값이잖아요. 이런 문자열 값일 때는 value 에러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값이 잘못되었다. invalid literal for int with base 10. 그러니까 이 ABC라는 것이 이제 허용되지 않는, 정수로 만들기에 허용되지 않는 문자다라는 뜻의 이런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의 값에 대한 이런 자료형들을 봤고요. 이제 그 값들을 이제 보관하면서 이제 가변적으로 그 구조가 바뀌게 되는 이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구조체형 자료형들을 보겠습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대괄호하고 안에 원소들을 콤마로 나열해서 쓰고요. 이제 그래서 리스트 X를 이제 이런 이제 리스트 내용에 원소 4개짜리의 내용을 넣었다고 치면은 첫 번째 원소를 이제 접근하는 첫 번째 원소가 아니고 이제 그 리스트의 이제 길이,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 랭스를 이제 나타내주는 이 함수 랭스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소를 접근할 때는 이제 대괄호하고 그 원소의 이제 몇 번째인지 인덱스를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5, 0번째이기 때문에 5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1부터 3까지 이렇게 중간에 어느 정도 그 영역별로 이렇게 잘라내고 싶다고 하면은 3에서 첫 번째부터 3보다 빼기 1, 두 번째까지, 1번째, 2번째까지 3ABC가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원소를 이제 인덱싱 할 때 이제 마이너스 1을 씁니다. 그래서 LSTX 마이너스라면 이제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이제 3을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ABC를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0, 1, 2번째이기 때문에 LSTX2를 XYZ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놓고 나중에 LSTX를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LSTX 0부터 3까지 이제를 0부터 3까지면은 0부터 3이 아니고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세 개를 한꺼번에 통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은 5, 3, ABC가 1, 2,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 2, 3하고 마지막 원소인 7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빈 리스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가 이제 빈 리스트를 하면서 이제 그 리스트의 값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빈 리스트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대괄호 2개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리스트하고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빈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LSTX에는 빈 리스트가 들어간 것입니다. LST는 지금 보통 리스트의 약자로 쓰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리스트가 있다는 변수 이름명을 이렇게 리스트라는 것이 보이도록 이제 확실하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X에다가 append는 뭐냐? 그래서 맨 뒤에 5를 넣는 겁니다. 빈 리스트에 맨 처음에 5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 또 넣었어요. XYZ를. 그러면은 여기 다음에는 5 다음에 XYZ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9를 넣었으니까 그 세 번째는 5 다음에 XYZ 9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이렇게 내용이 5, 3, XYZ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extend는 그 리스트 자체를 이제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이제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뒤에 들어갈 거는 이제 리스트 자체가 들어갑니다. 리스트가 두 개이면은 합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X53 XYZ가 되고, 그 다음에 A랑 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nsert는 이제 그 첫 번째 위치에다가 KK를 인설트 삽입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원래 0번째, 1번째였는데 1번째 위치에 삽입이 되고 나머지 뒤로 이제 쭉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0번째, 1번째 요 사이에 삽입이 되고 나머지 쭉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덧셈 하는 거, 리스트의 덧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붙이기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1, 2와 3, 4를 리스트를 더하면은 1, 2, 3, 4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를 더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LSTX 더하기 이렇게 AB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이제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이걸로 지금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리스트 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와 같을 때 지금 리스트 X 리무브는 이제 이 원소를 지워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없어지기 때문에 각각 땡겨져 와서 5, 3, XYZ, A,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팝은 맨 뒤에서 원소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꺼낸 거 지금 원소가 맨 뒤가 2죠. 2이기 때문에 Y에 여기가 2가 들어가서 Y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X에는 LST X에는 2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LST X 찍어보면은 이렇게 안 나오게 되고 2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델은 뭐냐? 델은 원소를 지운 겁니다. 0번째 인덱스에 X를 원소를 지워라. 그러면은 5가 지워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LST X 찍어보면은 이제 3XYZ A만 남게 되고요. 여기 5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델 X2 요거 이제 마이너스 1은 맨 뒤를 얘기한다 그랬죠. 맨 뒤가 지금 A이기 때문에 이거 지워지고 다시 찍어보면 3XYZ가 되고요. 그 다음에 LST 이거는 이 전체 자체를 삭제하기 때문에 나중에 변수를 찍어보려고 하면은 이미 삭제가 돼버려서 LSTX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튜플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튜플은 이제 리스트와 비슷하게 이렇게 연속되게 자료들을 모아놓는 것이 튜플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리스트와 달리 이제 이렇게 소괄호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0번째 원소도 리스트와 똑같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0번째 원소 1이 나오게 되고, 1부터 3까지의 부분 튜플을 이제 뽑는 방법도 이렇게 1에서 3 미만이기 때문에 2까지 1, 2 그래서 2, 3이 나오게 되고요. A는 0을 5로 바꾸려고 한다. 튜플은 리스트와 달리 중간에 한번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변경이 안 돼요. 튜플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튜플 오브젝트는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그러니까 그 수정하는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튜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튜플 대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변수에다가 차례로 이렇게 넣고 싶으면은 변수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면은 name, age, grade라는 변수 이름에 이 튜플 값들 이렇게 차례로 넣으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킴 변수에는 name 변수에는 킴이 들어가 있고요. age 변수에는 24, grade 변수에는 a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합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값들을 또 여러 개 모아놓은 구조체 자료형이고요. 집합은 이제 요 중괄호를 이렇게 씁니다. 1, 2다. 1, 2가 들어있는 집합이다. 그래서 A를 찍어보면은 셋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타입이. 그 다음에 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소의 개수, 랭스. 그러니까 원소의 이 셋의 랭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셋의 원소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2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빈 집합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A는 셋이라고 하게 됩니다. 셋이라는 이 상태로 써가지고 빈 집합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리스트는 이렇게 쓰긴 했는데 셋은 이걸 허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사전도 똑같이 이제 중괄호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 사전의 의미이기 때문에 셋은 무조건 이렇게 셋이라고 명시를 쓰므로써 이제 빈 셋이 만들어집니다. A는 지금 빈 셋이고요. A에다가 이제 7을 추가하게 되면은 add라는 이제 함수는 이제 이 a라는 셋에다가 7을 추가하라. 7이랑 원소를 추가하라는 함수고요. 그래서 a는 지금 7이 되고요. 또 4를 또 추가했죠. 4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를 찍어보면은 우리가 7을 먼저 추가하고 뒤에 4를 추가했는데 이 순서가 이제 일정하지 않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셋은 이제 순서가 없는 자료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먼저 올지 사실 모릅니다. 셋은 그 순서를 중요하지 않게 순서를 무시하는 그런 자료형이고 단지 이제 보관을 하는 측면만 있습니다. 우리 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소가 순서를 별로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은 그 중복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4를 이렇게 3번을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찍어보면은 4가 기존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가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은 어떨 때 주로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중복된 것을 뭔가 지우고 싶을 때 이렇게 셋을 만들어서 셋으로 만들어서 다 셋을 넣어버려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전화번호를 조사했는데 중복된 전화번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중복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을 셋으로 이제 다 집어넣게 되면은 셋이 자동으로 중복된 것을 다 없애줍니다. 예, 그리고 셋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이미 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4 바나나 해봤자 바나나만 이제 원래 원소에 없던 바나나만 새로 셋에 추가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셋을 만드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셋을 만들 수도 있어요.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셋으로 바꾸는 방식으로도 셋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셋에 지금 원소가 3개가 망고 그레이프, 바나나, 망고, 그레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A를 찍어보면은 순서가 또 바뀌었죠. 망고, 바나나, 그레이프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셋에서 만약에 지우는 명령어는 이제 요 remove 함수고요. 그래서 A에서 셋을 애플이라는 것을 지워라. 애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emove는 에러를 뱉어냅니다. 근데 반면 이제 discard라는 이제 함수는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넘어가요. 이게 둘이 이제 셋에서 원소를 지우는 이제 함수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둘의 차이는 이제 remove는 없으면 에러를 내고 discard는 없으면 이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있는 것을 지우면은 바나나 지워지고요. A에서 지워지고 그 다음에 디스칼드 그레이프스 지워지기 때문에 A를 찍어보면은 얘 바나나의 그레이프스 지워지기 때문에 망고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소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를 아무거나 꺼냅니다. 그래서 A는 이제 망고만 있었는데 꺼냈기 때문에 A는 비게 되었고요.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꺼낸 망고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A를 이제 셋을 삭제를 할 때는 이제 del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써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예,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in이라는 집합도 마찬가지로 in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렌지라는 원소가 바스킷이라는 그 셋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렌지가 있나요? 오렌지 있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요. 예. 크랩그라스가 있냐? 그래서 이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alse가 나오고요. 다음에 A를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 이제 셋을 만들면은 각각이 따로 정해져 있는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여러 개 있지만은 사실 한 번만 이제 A에 들어가게 되고요. R도 마찬가지로 R, 그다음 B도 한 번 있고, 그다음에 C도 한 번 있고, R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 안 하기 때문에 A가 여러 번 있어도 한 번만 이제 원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B도 마찬가지로 A가 세 번이나 있지만 한 번만 원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집합 빼기 집합은 이제 차집합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A의 원소에 지금 BR, AC가 있고 B에는 ACL이 있는데 차집합이기 때문에 BR, A 빼기 B 하면은 BR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A 요 지금 이것이 그 벌티컬 반대 보통 원기호, 역슬래시 기호, 그러니까 엔터 위에 있는 기호가 요 벌티컬 기호입니다. 벌티컬 기호는 이제 약간 그 합집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이 이제 다 합집합의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BR, ACL 다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집합은 둘 집합 간에 이제 겹치는 부분 AC만 나오게 되고 A 햇 B는 이제 교집합을 뺀 거, 교집합이 아닌 부분 BR, L 이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집합에서 정의된 연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은 이제 키 월드로 이제 정의된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게 브랜드는 포드고 이어는 1964다. 그러니까 1964년에 이제 뭔가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요 A에서 접근을 해서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X에 지금 포드를 지금 들었기 때문에 X가 포드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get이라는 것이 이제 요 안에 이제 키로 접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get 이어 하면은 이어에 해당되는 값이 지금 X로 들어가게 되고 1964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A 이어에 만약에 값을 이어라는 키에 대한 값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A 이어하고 2018 하면은 요 A 지금 딕셔너리가 에 있는 이어에 대한 값 1964가 2018로 이제 더 씌워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A를 찍어보면은 2018로 지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란 키에 대해서 무스탕이라는 값을 새로 추가해라. 이것은 새로운 키 밸류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를 찍어보면은 기존의 브랜드 포드와 그다음에 이어 2018 외에도 모델 무스탕 이것이 이제 새로 키 밸류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 랭은 이제 그 키밸류의 이제 개수가 몇 개냐는 것입니다. 키밸류가 지금 3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3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키에 대한 값들을 지우고 싶을 때 그때 del 한 다음에 A하고 이제 키 딕셔너리 이름과 그 다음에 키를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모델 무스탕이 이제 지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A를 찍어보면은 이 브랜드와 이제 이어만 남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델이라는 키워드가 A에 있냐는 것입니다. false가 나오고요. 이게 여기 브랜드라는 키워드였다고 치면은 브랜드 키워드가 지금 A에 있기 때문에 정말 true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전은 이제 키스라는 이제 시퀀스를 이제 내버려 줍니다. 키만 이제 따로 이제 빼서 리스트와 비슷하게 이게 리스트는 아닌데요. 리스트와 비슷한 걸로 나타내주고 그래서 앞에다가 리스트를 이제 이것을 리스트로 바꿔줘라는 분명한 명시를 해주면은 이 키들만 이제 리스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밸류도 밸류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순서 시퀀스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스트를 이제 리스트로 확실히 바꿔주면은 그것을 이제 밸류만 나온 것들 포드 무스탕 2018만 이제 나온 걸 따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 아이템스라는 거는 이제 키 밸류 자체를 이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뽑아줍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 형태로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리스트로 바꿔보면은 이제 키 밸류
브랜드와 브랜드 포드가 이제 하나의 요 모양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델 무스탕도 이제 이 튜플로 만들어져서 리스트 안에 들어간, 그래서 총 지금 아이템이 3개잖아요. 그래서 키밸류 페어를 하나의 이제 튜플로 만들어서 그거를 아이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시퀀스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이템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포문 같은 데서 특히 이제 반복문에서 이 딕셔너리를 이제 반복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이게 아이템스인데요. A 아이템스 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키밸류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키밸류 브랜드 포드가 이제 키 브랜드 포드가 각각이 브랜드 포드가 들어가서 첫 번째 줄 실행되고, 그 다음에 모델 무스탕이 들어가서 실행되고, 이어 2018이 들어가서 이제 실행되고 해서 총 3줄이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버그몬 아까 예시에서 이제 어떤 레벨이 상승해서 아까 전에 그 변수들에 대해서 바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름을 버그몬2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아까 이름엔 아까 버그몬이 들어가 있었죠. 버그몬이. 근데 바꾸기 위해서는 버그몬2를 붙여야 되는데, 2를 붙일 때는 더하기 2를 하면은 이게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 더하기 문자열 2를 붙여서 요 의미로 해가지고 이름을 버그몬2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벨을 플러스 1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임 아니면은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기존의 레벨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다시 레벨에 넣어라, 레벨 변수에 넣어라, 아니면은 요거 추격 버전이 요겁니다. 그래서 레벨 플러스 1을 할 수가 있고, 현재 HP도 플러스 1하고 최대 HP도 플러스 1하고, 그다음에 비트 이미지를 어깨뽕을 한번 추가해봐라. 어깨뽕은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원소 말고 그러니까 로우 말고 두 번째 로우 말고 세 번째 로우의 그 좌우 끝에가 지금 1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1을 여기다가 지금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원소를 지금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은 그 리스트에 그 안에 두 번째 원소죠. 첫 번째 0번째 원소, 1번째 원소, 2번째 원소. 2번째 원소의 0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2번째 원소의 0번째 자리에 1을 넣어라. 그러면은 여기가 원래 0이었지만은 지금 1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자리에 8번째 원소, 여기죠. 여기다 1을 넣은 거고, 3번째 자리에 0번째 원소, 여기죠. 그 다음에 4번째 자리에 3번째 자리에 8번째 원소, 여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 뽕을 넣은 것 같은 이제 비트맵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에도 마찬가지로 돌진 공격력 3인 기술을 추가하고자 한다면은 기술점 어펜드, 기술은 아까 전에 리스트였기 때문에 어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 자체는 이제 딕셔너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돌진 공격력 3의 키워드 키 밸류를 갖고 있는 딕셔너리를 이제 추가를 이렇게 해주면은, 아래와 같이 원래 돌려차기 박치기만 있었는데 돌진이 추가된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자료형을 이제 바꾸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딩 아마 좀 경력이 이제 점점 아마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좀 쌓이셔야 될 겁니다. 일단 좀 공부를 틈틈이 계속 데이터 과학부 또 관련된 이제 학과시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값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그 흐름을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래밍 코딩이 이제 한 줄씩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히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도 이제 비가 오면 우산을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우산을 갖고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없으니까 이제 비가 오면 우산을 갖고 나가고, 비가 만약에 안 오면 우산을 안 갖고 나간다, 이렇게 지금 어떤 조건적인 분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if 조건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조건식이 true가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조건식이 true가 되면은 이 문장들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첫 번째가 이런 이제 구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if else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면은 이 문장, 조건식 안에 있는 해당하는 그 문장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false가 되면은 else로 넘어가서 이제 이쪽의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f의 문에 포함이 된다, if 구문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제 일치시킴으로써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앞에
앞부분에 띄어쓰기 일치시킴으로써 이제 이것이 if문에 속한다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if, elif 구문도 있거든요. 조건식 1을 만족하냐, true가 되면은 여기를 실행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else가 됐어요. 근데 else인데 또 새로운 조건식을 또 만족하냐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실행되게 되고, 또 근데 여기 조건식 2도 안 만족하게 되면 이제 else 부분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elif가 쭉 연결되고 마지막에 else가 나오는 것이 조건문의 이제 기본적인 문법 형태입니다. 조건문 예시를 보면은 스코어가 73이에요. 근데 if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은 73이 크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false입니다. false.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if 밑에는 실행되지 않고요. elif로 다시 넘어가서 73이 80보다 크냐? 여기도 이제 false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elif도 이제 실행이 안 되고요. 다음 elif를 보면은 73이 70보다 크냐? 여기서는 이제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true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이,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print C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보통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닫으면은 뒤에 무조건 이제 엔드 캐릭터로 줄바꿈 캐릭터가 들어가서 다음 줄은 이렇게 입니다가 보통 요 밑에 줄에 이제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엔드 캐릭터에다가 요 콤마하고 띄어쓰기를 이제 넣어줘라. 그러니까 줄바꿈 캐릭터 말고 이 캐릭터 놔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바꿈이 안 되고 C, 띄고 입니다.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lif의 이제 구문은 띄어쓰기의 같은 부분, 여기까지가 다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lif를 실행하기 시작하는 순간 얘를 실행하고 얘도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반복문은 이제 반복 수행되는 명령을 단순화하기 위한 기법이고요. for하고 변수, 그 다음에 반복 가능한 자료형을 쓰는 방법식으로 이제 이런 문법으로 실행이 됩니다. 반복 가능한 자료형들은 문자열, 리스트, 집합, 사전 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숫자 하나는 이렇게 안 되고 어떤 자료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들, 이 반복 가능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갔을 때 그 반복되는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게 돼가지고 폼은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구단 2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린트를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잘 보세요. 여기도 이제 숙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숙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를 이제 9구단 이렇게 일일이 다 쳤어요. 2일은 2, 2, 4, 2, 3, 6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를 해가지고 쫙 썼어요. 이거를 이제 포문을 이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리스트 자료형이죠. 1, 2, 3, 4, 5, 6, 7, 8, 9에 대해서 이제 i가 들어간 i에 대해서 요 문장을 실행해라.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포문을 실행할 때는 1이 i에 들어가서 요 문장이 실행돼요. 그러면은 이게 포매팅이라 그랬죠. 여기서 요 뒤에 있는 것들이 차례로 요 안에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i의 값이 지금 1이 들어가 있잖아요. 1이. i는 지금 1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이 여기 지금 프린트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 i가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 여기는 2가 프린트가 돼서 요 문장이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린트하게 되면은 사실 요것을 프린트한 것과 똑같습니다. 요것을 프린트한 것과 똑같게 되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제 이 문장이 실행했다. 여기까지 블락인데요. 이 블락이 더 이상 없네요. 없을 때 다시 요 리스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리스트 돌아가서 이번에는 첫 번째 원소가 아니고 두 번째 원소가 i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i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i 집어넣고, 그 다음에 i 2 곱하기 2에서 4가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는 요 두 번째 문장이 사실 실행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이 다음엔 들어가고요. 3이 들어가고 3이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면은 다음에는 4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끝에 9까지 이렇게 쭉 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포문이 다 끝나고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많은 부분 이제 자동화시키기 위한 공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 프린트를 이제 이렇게 일일이 9줄 쓰지 않고 한 줄만 쓰고 이 포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가 처리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문은 프로그래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레인지 함수가 있는데요. 레인지 함수는 레인지 x라고 하면은 0에서부터 x-1까지의
어떤 시퀀스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반복할 때 쓰는 게 레인지 x고요. 레인지 xy라 그러면은 x 이 시작 부분, 그다음에 여기가 끝 빼기 1인 y 빼기 1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할 때 쓰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중간중간에 이제 간격을 두고 싶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인지 1, 그다음에 10, 3을 하고 여기 뭐 리스트로 이렇게 찍어봤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리스트 1, 4, 7, 10, 10도 안 나오겠네요.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요 값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제 어떤 호핑 부분을 이제 쓰고 싶으면은 이제 간격을 인터벌을 이렇게 넣어주고 싶으면은 이 3개의 원소를 쓰면 되고요. 인터벌 없이 그냥 무조건 1씩 증가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는 두 번째 쓰시면 되고, 첫 번째는 0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 부분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구분한 찍을 때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9까지 이제 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레인지를 쓰면 된다. 레인지 1부터 시작하고 9까지니까 10 빼기 1이 9가 돼야 되니까 이제 10까지, 10 이전까지 하나씩 이제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이 함수를 보통 포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전 페이지에서 봤던 구구단과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반복문 이제 while이라는 반복문이 있고요. while은 보통 무한 반복할 때 많이 씁니다. while true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100 이하 2 또는 3의 배수가 아닌 수의 합을 구한다고 했을 때 x 예를 들어 이제 100 이하 2 또는 3의 배수가 아닌 것을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이제 x를 0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썸을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x가 100보다 크면은 브레이크는 이제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탈출하게 되고, 컨티뉴는 이제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2의 배수 x 나머지 2를 했을 때,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가 0이거나, 또는 x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3이면은 3이거나 이제 나머지가 0이면 이제 x 플러스 1을 해라 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티뉴는 완전히 돌아가라. 그 다음에 만약에 둘이가 아니면, 그러니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이면은 지금 여기서 x만 플러스라고 돌아가라는 얘기고, 만약에 2의 배수, 3의 배수가 아니면 이제 여기로 나오겠죠. 이 부분을 통과해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썸에다가 x만큼 증가시키고 x에 1을 더한 다음에 다시금 y로 돌아가서 이제 x가 하나씩 커지면서, 그래서 2와 3의 배수가 아니면 그 경우만 이제 썸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while문, continue, 반복, 브레이크 같은 이제 문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이제 입력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보드로요. 그게 이제 input이라는 함수거든요. input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여기 있는 일단 input 안에 있는 이 인자의 문자를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고 대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 2, 3에 이제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이제 타이핑한 거예요, 이게. 여기도 이제 숙제에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1, 2, 3. 그래서 X를 보면은 1, 2, 3 이제 문자열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X를 숫자로 쓰고 싶어요. 숫자로 쓰고 싶으면은 이게 인풋 넘버에서 들어오는 값이 문자 1, 2, 3이기 때문에 이걸 숫자로 바꿔주는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 함수가 실행돼서 우리가 그 넘버를 프린트하고 1, 2, 3을 지금 그 키보드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1, 2, 3 받은 키보드의 값은 문자열 형태이기 때문에 인트로 바꿔줘서 x가 지금 숫자 1, 2, 3이 된 겁니다. 요것과 여기와 여기 부분의 차이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x에다가 x 더하기 이제 7을 했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x 더하기 7을 했다고 치면은 1, 2, 3 x에 들어가 있는 거 1, 2, 3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더하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되고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인트로 바꿔줘야지만 1, 2, 3 더하기 7, 여기 x에 들어가 있는 게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x 더하기 7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130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변환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좀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잘 정리를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은 이제 코드를 이제 짜야 되는데, 코드는 값들을 이제 기억해 놓고 그걸 변경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값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값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값은 프로그래밍에서 특히 이제 자료용이 라는 것이 있다. 값이라고 다 같은 값이 아니고 자료용으로 이제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그 자료용에 맞는 연산이나 함수가 이제 수행될 수 있도록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리스터형, 튜플형, 집합형, 뭐 불형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조건문, 반복문은 이제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갖고 있는 값이 어떤 것일 때, 뭐 아까 70보다 값이 적을 때는 이걸 이 실행을 하고, 70보다 클 때는 저 실행을 하고, 이렇게 흐름을 바꿀 때 쓰는 것이 조건문이고, 반복문은 비슷한 작업을, 거의 동일한 작업을 수번 반복해야 될 때,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때 쓰는 것이 반복문입니다. 입출력은 이제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인풋이라는 함수를 배웠는데,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숙제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